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5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시각은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장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 금요일 있었던 국내 시장과 그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동향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했던 종목들이 한 두 가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좀 녹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었습니다. 5월 9일 매매 동향은 대부분의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 자체가 보합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97% 보합권 수준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약 1% 정도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은 그다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혹은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종목에 돈이 쏠렸기 때문에 지수는 올리고 전체적인 종목 변화는 없었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죠. 자, 금요일 새벽이 이제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0.09%, 0.9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미국이 2%, 3% 오르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도 2%, 3% 오르고 거의 미국 시장의 증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게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국내 거래 대금과도 좀 연동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이 많아야지 어떠한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괜찮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 신호가 생기지가 않는 부분인데요. 거래 대금이 축소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종목에만 그 수급이 쏠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를 받게 되니까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디커플링 현상으로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어줘야 되고 커플링 현상이 같이 나줘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뭐 좋았던 시장이냐 안 좋았던 시장이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합권 수준이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치 테마는 김문수 씨 관련주, 특히 뭐 평화에 관련된 그런 뭐 평화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쪽으로 많이 쏠렸고, 원일 TNI 상장을 했습니다.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쏠리던데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 청약하셨던 분 축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AI 관련주가 마음 AI가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중간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관련주, 폴라리스 AI죠. 폴라리스 AI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4시 이후로 거래소, 넥스트 거래소입니까? 그쪽에서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괜찮게 갔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방사는 계속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주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1,401원으로 마감이 됐고, 1,400원을 살짝 돌파하기는 했지만 괜찮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봐주신다면 뭐 국장 되돌아오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정치 테마나 제약 바이오는 단타만 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은 물려있는 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에버리징 매매라고 제 영상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10%, 15%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이평선이나 아니면 저항대, 지지선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추가 매수 물량을 투입하는 걸 에버리징 매매라고 하는데, 그때 에버리징 매매에 추가 매수 물량을 강하게 베팅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3%, 5%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 물량만 수익 매도를 하고 빠지세요. 이거를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스율을 많이 낮출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종목을 놔두고 다시 다른 종목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종목 백화점이 돼서 추가 매수할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저도 아직까지도 한 번씩은 하는 실수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저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 종목을 많이 사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좀 잘 추스려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자, 5월 8일 장우시황이 5월 9일이죠. 오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9개 정도 섹터가 있습니다. 뭐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협. 이게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거기 관련된 힘이 막 들어오고 수급이 쏠렸던 섹터들을 모아놓은 건데, 저는 아직 이 섹터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조선, 방산, 뭐 양자컴, 드론, 우주항공,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놓고 11월부터 지금까지도 이 앞에 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른 종목들은 다 내렸어도 이 종목은 상승을 계속하거나 지금 보합권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뭐 조선, 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이 정도는 계속 뭐 하락을 최근 들어서 4월 초에 미국장이 흔들릴 때 국내 시장도 많이 흔들렸었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갔지만 지금 회복 장세에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대부분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국내 시장이 보합권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전부 보합권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뭐 소프트 AI 중에서 제가 보합권 수준이라고 적어놨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랬다는 거고요. 소프트 AI 중에서 마음 AI하고 폴라리스 AI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방산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또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의 이제 호재 부분을 좀 보신다면 뭐 관세 전쟁하고 트럼프 발언이 4월 초만 하더라도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작년 11월부터 4월 초까지 트럼프가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트위터, 옛날 트위터죠. X의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죠? 뭐 관세 전쟁이니, 뭐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니, 그죠? 우크라와 러시아의 전쟁을 뭐 일주일 안에 종식시키겠다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들쑥날쑥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악재나 호재의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적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라기보다는 뭐 호재에 가까울 수 있겠죠. 이게 다시 호재로 나타난다면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돼 버리게 되면 미국 금리가 안 떨어져요. 미국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지 우리나라하고도 한국 금리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 경기 자체가 계속 불황이다 이렇게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건 아니다 정도의 호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한국 경제 위기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기업 파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요즘에 임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상공들이 많이 힘든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주식 시장이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세 전쟁, 트럼프 발언이 적응하고 있다. 이게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또 언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악재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바로 밑에 부분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시간으로 8일에서 9일 사이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날짜가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중이나 아니면 뭐 내일 새벽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뭐 폭탄 발언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 이 발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까지 정도가 이제 시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광고 하나 붙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의 오른쪽 제일 상단 쪽에 보시면 KT망 동일품질 KT 알뜰폰이라고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KT 스카이 라이프 알뜰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모바일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유심만 이동을 하는 건데 통신사가 KT 스카이 알뜰 유심사로 번호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KT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품질은 동일하는데 통신사는 KT 스칼라이브로 바뀌게 되고 요금제는 알뜰 요금제로 바뀌게 되겠죠. 알뜰 요금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메이저 3사, KT, SK, LG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결합도 있고 인터넷하고 휴대폰 결합도 있고 또 멤버십 할인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결합을 해야지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알뜰 통신사는 그런 거 없이도 처음부터 요금을 많이 빼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뜰 요금제가 뭐 가입을 하면은 내가 왠지 뭐 속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즘에 예를 들어서 그 영양제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 약국에서 사면 2만 원인데 다이소에서 사면 3,000원, 5,000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품질이 다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거품 가격이 많이 끼어 있는 걸 많이 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은 마트, 편의점, 다이소 다 가셔서 사실 수는 있는데 내가 가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유심비 8,800원 후불로 본인이 스스로 구입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사은품이 없어요. 근데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심이 이제 택배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유심비 무료, 그다음에 택배로 가는 택배비도 무료로 지원되고 상품권 2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금제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뭐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요금제는 모두 충분 7기가 네이버 페이 제휴형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7기가가 처음에 주어지고 다 쓰고 나면 1메가 bps 속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음성이나 문자는 무제한이고요. 17,600원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네이버 포인트를 3,000원을 제공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14,600원에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가 대부분이 4에서 한 7만 원, 8만 원 사이일 거예요. 엄청나게 요금을 아끼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택 약정에 대한 요금
그 위약금이 남아 계시는 분들도 두세 달만 이용하시게 되면 그 위약금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자,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표시 찾기를 누르신 다음에 친구 찾기 하는 것처럼 찾기를 누르신 다음에 KT 스카이 대구를 검색하시게 되면 채널이 하나 뜰 거예요. 그 친구 가입을 추가를 하시고 1대1 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1 문의는 누가 받냐?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 주렉스가 상담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어제 새벽이었죠. 새벽 시장은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합권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4%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20 때도 매수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점이 $290에서 $280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220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그 $280에서 $90 저항을 뚫은 상태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잘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타 상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 파키스탄이 잠시 휴전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중재가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요일 날 참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씨를 뺐다가 다시 김문수 씨가 재개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을 하고 있는 금요일이나 목요일이었다면 아마 김문수 씨 관련주 종목들이 완전히 널뛰기를 했을 겁니다. 점 하한가 갔다가 점 상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됐을 건데 일단 뭐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정치 테마주 중 인맥주는 절대 금지라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단일화로 인한 재료 소멸. 그다음에 김문수 씨처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에서 잘렸다. 그렇게 되면 점 한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지겠죠. 근데 몰빵 투자를 했다. 대출 받아서 했다. 이렇게 되면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두 종목이 늘었습니다. 뭐 SG HVM 5% 이 종목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HVM은 5% 정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제 마이너스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 SDN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두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SDN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특히 태양열 관련주입니다. 이게 그 금요일에 악재가 하나 떴어요. 악재가 하나 뜨면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11선에 딱 부딪혀가지고 지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1선 지지받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관련주이기 때문에 민주당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열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SDN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됐고 뭐 개별적인 이슈야 그죠? 12 물량이 뭐 상장을 한다는 이런 기사거리였는데 뭐 유상증자도 아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악재는 아마 세력이 털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2일선 딱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를 진행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 종목은 좀 중기로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고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차 전지 들어보셨을 건데 2차 전지 다음에 그 미래의 전지라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2차 전지의 배터리는 액체로 만들어지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로 만들어져요. 이 고체로 만들어지는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 액화하고는 다르게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기술력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2년, 3년 정도 있어야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황화 리튬입니다. 그래서 황화 리튬 이걸 제조하는 회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또 원통용 배터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우주항공, 로봇,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차 전지에 들어가겠습니까? 2차 전지 물량이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원통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배터리들로 변화를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터리 생산량이라든가 발전 속도가 현재 2차 전지보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틀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 원료가 되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신다면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요. 이 파란색 선이 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과 지지선의 중심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할로 매수를 할 건데 여기서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점점 방식으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스가 보일 겁니다. 에버리징 매매로 매수를 한 다음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해봤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한 방에 투입하지 마시고 제가 빗금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서 물량을 10%, 30%, 60%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15%, 30%, 뭐 55%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도 괜찮지만 나쁘지 않아요. 재무나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은 제가 현대차 관찰을 하고 있는데, 관찰하고 있고 지금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매수권에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중기 종목으로 들고 가기에 괜찮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